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자, 2024년 하반기 수협은행 또 채용이 떴어요. 자, 수협은행은 3급 신입회원 채용이라고 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 3급이라고 하는 제 직급이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 3급이 우리 농협은행으로 따지면 5급 신입회원 채용하고 동일한 그런 그 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대졸 신입회원 채용할 때 우리 수협은행은 3급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럼 3급부터 이제 시작해서 나중에 2급, 1급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우리 자기소개서 작성 필승 포인트 보도록 하는데, 우리 항상 자기소개서 작성 여러분들의 은행권 취업은 우리 마이멘토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멘토에서 함께하는 우리 자기소개서 작성 필승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전형 일정 한번 보죠. 우리 서류 전형이 8월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8월 27일까지, 지금 우리은행도 같이 떠 있을 텐데 우리은행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11일경에 서류 발표가 날 거고, 9월 21일 날 필기 시험을 보내요. 아마 9월 28일경이 우리 A매치 데이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바로 직전 주에 필기 시험을 보고, 그다음 보통 시중은행들은 보통 언제 그 필기 시험을 많이 보냐면 10월 첫 주 아니면 둘째 주 요 사이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9월 21일 날 수협은행 필기 시험을 보면 조금 빠른 편이고요. 채용 공고도 조금 빨리 떴으니까요. 그다음 9월 28일 날 그 금공 A 매치를 지나서 그다음 10월 한 5일, 12일 요때 주말 있죠. 자, 요때 보통 은행권은 필기 시험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1차 면접이 이제 10월 중 11월까지 해서 최종 면접까지 마치고 수협은행은 발표가 나는데, 수협은행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신입회원을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그냥 공공명 단위에서 아마 채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수협은행은 그렇게 지점수가 뭐 우리 대형 시중은행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요. 근데 수협은행은 참 좋은 은행이긴 합니다. 수협은행에 합격해서 들어갔던 우리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중은행 가지 않고 수협은행 간 게 혹시 후회스럽냐, 아니면 수협은행하고 시중은행하고 어떨 것 같냐라고 하면 수협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수협은행이 최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협은행 준비하시는 분들, 또 시중은행 준비하시면서 수협은행 같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자기소개서 잘 적으시고 최종 면접까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문항이죠. 자기소개서 문항 총 4개 문항이 나와 있고 800자, 800자, 700자, 700자. 자, 그래서 총 3000자 정도. 우리은행하고 분량도 비슷하죠. 문항 개수도 우리은행하고 비슷하게 4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입니다. 본인이 수협은행에 지원한 동기, 지원 동기죠. 그 다음 지원 동기를 작성하고, 그 다음 당행이 지원자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본인의 강점을 바탕으로 작성해보라. 저거는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항입니다. 제가 항상 그 자기소개서 책이나 책을 적을 때도 마찬가지고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항에 저 1번 같은 저 문항을 항상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이제 저기에서 지원한 동기 적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저 후반부 질문 있죠. 지원자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 저 부분을 적는 게 제가 생각할 땐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저 이제 필승 포인트를 보면 저 두 가지 문항인데, 수협은행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채용해야 하는 이유. 요거를 제가 구조를 400자, 400자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적어보라고 먼저 제시를 합니다. 먼저 앞부분에 지원 동기를 적겠죠. 400자에. 그러면 이제 수협은행이 어떤 은행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수협은행이 어떤 은행이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뭐 이런 뉴스나 이런 걸 찾아봐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수협은행은 일반 시중은행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촌계를 대표하는 지역 수협들도 있고, 이 수협중앙회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 수협중앙회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지역 수협들과 우리 수협은행과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나는 왜 수협은행에 들어가고 싶은지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가 이제 지원 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그 홈페이지 나오는 그런 정보들보다 한 단계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수협은행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그래서 지원 동기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저 채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인의 강점을 바탕으로 작성해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제 강점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죠. 나는 뭐가 강점일까? 예를 들어서 소통에 강점이 있다 라고 해보죠. 그럼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강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강점을 나만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이 퀘스천을 또 한번 해봅니다. 해보면 그렇지 않겠죠? 나도 소통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만큼 이렇게 소통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같이 그런 내용을 같이 적었다라고 하면 내 자기소개서, 나의 강점은 과연 강점처럼 보여질까? 아니면 평균점처럼 보여질까?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걸 나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강점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은 약한데 나는 강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강점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은 없는데 저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나의 강점이자 특징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없단 말이죠. 그만큼 뭐 고민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만약에 찾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고 나도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적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소통이 또 좋고, 예를 들어 솔직하다, 정직하다, 배려심이 강하다, 뭐 이런 부분이 다 될 겁니다. 그다음 서비스 마인드가 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에 대한 지식은 나만 있냐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사람도 다 있는데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했다, 조금 더 있다, 조금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내용밖에 적을 수 없다면 이제는 내 차별화된 자소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글로 표현을 해볼까, 어떻게 차별화되게 표현을 해볼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나만의 강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강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는 게 베스트겠지만, 그 내용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적는 내용과 비슷한 소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는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저 1번을 잘 적는 방법이 될 겁니다. 1번은 그렇게 작성을 해보고요. 1번 어려운 문항이죠. 자, 그 다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지원한 분야의 역량 개발을 위해 경험한 사항. 자, 우리은행 때도 뭐 이런 문항이 있었습니다. 내 지원한 분야가 뭐 기업금융, 개인금융, 뭐 일반 이런 쪽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지역인재도 있을 거고, 뭐 IT 쪽도 있을 거고, 이런 쪽이 있을 텐데, 내 이 분야에 대해서 역량 개발을 위해 경험한 사항, 나는 기업금융이나 개인금융을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을 적고, 이를 바탕으로 입사 이후에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 내가 개인금융, 뭐 자산관리 수협인으로서 뭐 어촌계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뭐 기업들을 위해서, 수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볼 것인지, 이런 직무를 기간을 나누어 작성해보라 하고 800자를 줬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필성 포인트를 보시면 1번에 역량 개발 노력을 적어야 되겠죠. 자, 제가 기업금융이다, 개인금융이다,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 다음 입사 후 계획을 적는 항목입니다. 저것도 역시 어려운 문항이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어려운 문항들 중에 수협은행도 엑기스, 중요한 것들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구조는 400자로 나누어서 앞쪽 400자는 역량 개발을 했던 노력을 한번 적어보고, 뒤쪽 400자에는 내가 기간을 나누어서 이런 직무를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3번의 기간 나누기, 이제 입사 후 계획이죠. 저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나누냐면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이렇게 5년 단위로 많이 나눕니다. 자, 좋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 후, 20년 후, 20년 그 이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것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신입 행원 3년 차 때까지 내가 이제 그 초반부가 되겠죠, 행원 때. 요때랑 그 다음에 책임자급이 되었을 때 한 5년부터 15년 사이, 그러니까 이 10년, 초반부는 5년으로 나누고, 중반부는 내가 한 10년 텀으로 이렇게 10년을 나누고, 후반부는 그 15년 이후 이제 마지막 정년 퇴임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로 나누겠다. 이렇게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을 딱 등간격으로 이렇게 5년, 10년, 15년 이렇게 5년 단위로 또는 10년 단위로 뭐 3년 단위로 이렇게 등간격으로 안 나눠도 됩니다. 자, 안 나누고 등간격이 아닌 상태로 그렇게 기간 나누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입사 후 계획인데 저 부분이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적기가 어려울 겁니다. 내가 기업금융이다 또는 개인금융이다 하면 수협은행에서 내가 기업금융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협은행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전문가라든가 은행원 현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한번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리 마이멘토로 자소서 첨삭 신청도 뭐 해봐야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도 참 답답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저도 적고 싶겠죠. 뭐 본인도. 근데 구체적으로 적을 수가 있어야 적을
뭐 적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적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린다면, 공부하겠다, 뭐 5년 후에 이런 공부하겠다, 10년 후에 이런 공부하겠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적는데 저 분량을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발로 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발로 어떻게 뛰어서 노력을, 이 신입병원 또는 5년차, 10년차 이 책임자가 되었을 때 나는 고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발로 뛰면서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발로 뛰는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는 게 이게 좋은 계획이지. 10년 후에는 제가 이런 자격증을 따겠습니다. 15년 후에는 저런 자격증을 따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입사 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그건 은행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원이 되면 나중에 퇴직할 때까지 계속 책을 들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침 10년 후에도 저는 밥을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는 거, 그거는 일상이고 여러분들의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라고 하면 적어도 공부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발로 뛰는 노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가지고 입사 후 계획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혹시 첨삭 문의나 이런 내용은 우리 마이멘토 1660-1312 대표 번호죠. 그 다음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마이멘토라고 저렇게 검색하면 항상 상단에 마이멘토가 바로 뜰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본인이 인생에서 가장 열정을 쏟았던 활동이 뭐냐? 그 다음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력, 결과, 느낀 점 등을 작성해보라. 700자를 주었습니다. 저 문항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뭐냐? 내가 은행이나 금융 쪽과 관련된 노력을 했던 내용을 저 3번에 적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안 적어도 됩니다. 그렇게 안 적고 진짜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노력했던 거, 가장 열정을 쏟았던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농구 대회 하는 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을 적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꼭 금융이다, 은행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들이 금융과 관련해서 노력했던 부분을 그 답변이 듣고 싶었다면 문항을 저렇게 내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본인이 인생에서 가장 열정을 쏟았던 활동을 금융과 관련해서 열정을 쏟았던 활동을 기술하고 라고 이렇게 내가 문항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냈잖아요. 그렇게 안 냈으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소재를 좀 넓은 공간에서 찾아서 글을 적어 보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런 의도로 가지고 질문하지 않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협소와 미시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글의 소재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글 적기가 되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글을 조금 더 쉽게 넓은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글은 총 700자를 적는데요. 글의 구조를 그때 당시 상황, 왜 그 열정을 쏟게 되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200자 정도를 적어보시고, 그 다음 실제로 그 열정을 쏟았던 그 과정, 노력이죠. 그 열정을 쏟았던 그 노력과 과정에 대해서 350자 정도. 그 다음 저 마지막 150자 정도에는 결과와 배운 점, 제가 150자 정도라고 했습니다. 100자가 아니고 150자. 저기 문항에 또 결과와 느낀 점 등을 작성하시오라고 이렇게 문항에다가 직접 표현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저 결과와 배운 점을 한두 줄 정도보다 더 길게 좀 적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자, 350자, 150자 이렇게 제가 분량 구조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가장 열정을 쏟았던 활동 무엇을 적을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꼭 금융과 은행과 관계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요. 그 다음 미스터뱅 미리은행이라고 오픈 채팅방입니다. 저 QR코드 여러분들이 요 찍으면 오픈 채팅방이 나올 텐데 들어오는 입장 비번은 1312 우리 마이멘토 대표번호의 뒷자리 1312로 들어오시고 닉네임으로 들어오시면 전부 다 은행권 취준생분들이랑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도 한번 들어와서 저랑 소통도 하시고 궁금한 거 질문도 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일 겁니다. 본인의 생활 신조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적어보라. 그 다음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왜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적어보라. 700자를 주고 있습니다. 자,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우리 솔직해져 보죠.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10명이 보신다면 9명은 저 가치나 어떤 생활 신조나 이런 거 없다는 거 저도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우리 취준생들을 만나보면 저 생활 신조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면접용이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면 그냥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10명 중에 8명, 9명입니다.
그럼 생활신조, 즉 급조를 해가지고 하나, 나는 그럼 급조라고 하는 표현은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뭐 그냥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래도 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지? 라고 하는 이걸 그냥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 지금 반드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자, 그래서 거래 구조를 신조가 뭔지 또는 가치가 뭔지 왜 그런 신조를 가지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00자 정도를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례, 경험, 사례에 대해서 한 350자 그 다음 마지막에 마무리 150자 해서 3번 문항과 4번 문항이 거래 구조가 동일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생활신조, 어떤 가치를 적을 것인가? 금융과 은행과 사람과 고객과 이런 쪽에다가 어떤 관점을 두시면 또 보여지는 가치가 딱 일정하게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라 내 일상 전체를 열어놓고 가치를 한번 찾아보시고 근데 실제로 내 가치가 금융과 연결이 됩니다 라고 하면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가장 솔직하게 적는 글이 가장 여러분들의 무게가 실려지는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직한 답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4번도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총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1번, 2번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으로 갈수록 조금 덜 어려운 문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특히 여러분들이 더 신경 써서 더 고민을 많이 해서 1번, 2번을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협은행도 그렇고 2024년 하반기도 항상 우리 은행권 취업 준비는 마이멘토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협은행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는 분들 끝까지 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